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대학생들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5.18 전야제 때 광주 금남로 지도를 만들어 배포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뒷문을 지켜야 하는 불패 엔진에 보이는 남발 등 부진이 이어지면서 8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주민과 에너지 수익을 나누는 햇빛 연금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신안군이 뉴질랜드에서 열린 그린월드 어워즈 금상을 받았습니다.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모두 7명이 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낸 광장의 힘을 투표 참여로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3년 만에 다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까지는 20일도 안 남았습니다. 사전투표 이틀 모두 평일인 만큼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 여부는 이번 대선의 최대 관건입니다.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가장 분주한 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게 주셨던 압도적 몰표 90% 득표율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독주 분위기가 자칫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져 압도적인 정권 교체 명분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투표 참여 독려에 집중했습니다. 유권자들도 전화로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게 된 만큼 입소문 선거운동에 나서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광주가 화를 끌어줘야 전국으로 옮겨간다는 것 잘 아시죠? 여러분이 열통 전화하면은 이재명은 대통령 됩니다. 국민의힘도 광주 조직 출범식을 열고 김문수 후보 지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 2월 3일 대선 승리를 위해 사직생각으로 함께 뜁시다. 정의당도 이번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차별 없이 함께 사는 나라를 건설하려면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낸 광장의 힘을 투표소에서 다시 한번 발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탄핵에서는 많은 광장의 시민들이 정권 교체를 넘어 사회 대개혁을 외쳤습니다. 투표가 아닙니다. 화이팅! 지역에서는 노동자, 청년, 학생, 시민들의 투표 동참을 북돋는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동서남북 광산구는 광주 시민이 더 많이, 더 편안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편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선거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투표로 화합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29일과 30일에는 사전투표가,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남에서도 지역 정치권이 출정식을 갖고 총력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전남 민심을 잡기 위한 거대 양당의 신경전 속에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직접 여수를 찾아 첫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파란 옷을 입은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당직자들이 전통시장 입구를 가득 메웠습니다. 선거운동 첫날, 순천에서 출정식을 가진 민주당 전남도당은 정권 교체의 목소리를 높이며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전남 지역 투표율 85%, 득표율 90% 이상을 목표로 잡은 선대위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도민들의 압도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내란 잔재들이 다시는 입도 뻔긋 못하도록 그 뿌리까지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압도적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선대위를 구성한 국민의힘 전남도당도 지역위원회별로 발대식을 갖고 선거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목표로 잡은 전남 지역 득표율은 20%. 민주당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안보와 경제를 할 수 있는 우리 김문수 후보를 도와주셔야만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새벽 시간 여수 산단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석유화학업체를 방문한 이 후보는 2차 산업단지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며 노동자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과 임금 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글로벌 통상전쟁과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여수 석유화학단지의 공장과 그 안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처럼 24시간 내내 대한민국의 발전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걱정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운동에 뛰어든 지역 정치권은 앞으로 남은 20여일 동안 거리 선전전과 주요 단체들의 지지선언, 지역 맞춤형 공약 등을 통해 대선 승리를 위한 총력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봄볕이 더 뜨거워지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12도 안팎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27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한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도는 수준으로 그야말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오늘 기온차는 15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죠.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늘도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큰 요즘 안개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까지도 오늘만큼이나 높은 기온 나타나겠는데요. 모레인 목요일 날이 흐려지면서 때이른 낮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18의 상징적인 장소 하면 광주 금남로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곳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이동하기엔 어려운 곳이 많은데요. 올해 5.18 주간에는 장애인들이 금남로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동구에 있는 한 개방 화장실. 입구가 좁다 보니 휠체어를 타고서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안으로 한다 쳐들어도 회전 방향이 안 나오는데. 장애인용 화장실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대도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은 데다 휠체어를 타고 회전하지 못할 정도로 좁습니다. 지금도 지금 0.6m밖에 안 나오는데 보통 1.4m 정도 있어요. 이처럼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일상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을 전남대학교 창업 동아리 학생들이 일일이 조사해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지도에는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장애인 화장실뿐만 아니라 도로의 턱이 높아서 휠체어로 가기 힘든 구간, 경사가 심해서 올라가기 어려운 곳 등 금남로 일대의 전반적인 현황이 담겼습니다. 너무 쏟아질 것 같아서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여기는. 이처럼 인도와 횡단보도 사이에 경사가 심하다 보니 이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크게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요. 이처럼 이곳에 도로를 지나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학생들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게는 금남로에 나가는 것조차도 큰 도전이라는 말을 듣고 지도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5.18 전야제가 크게 열리는 만큼 지도가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희한테 그냥 평범하게 보이던 길도 그분들에게는 큰 장애물로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5.18 전야제가 약간 누구에게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를 본 장애인들도 금남로를 다니는데 지도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에가 설치되어 있고 또 설치가 또 미흡한 곳이 어디인 거라는 걸 안다면 피해갈 수 있고 찾아갈 수 있으니까 상당히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5.18 행사위원회는 학생들이 만든 지도를 종이로 제작해 5.18 전야제 때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SSG와의 휴일 더블헤더 경기를 모두 내주며 8위까지 추락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뒷문을 지켜야 하는 불펜진의 볼넷 난발 등 이런 부진이 아쉬웠습니다. 야구 소식 한신구 기자입니다. 1대1로 팽팽히 맞선 6회. 선발 양현종이 물러난 뒤 전상현과 최지민 등 핵심 불펜 투수들이 안타와 볼넷을 남발하며 경기를 내줍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키움 SSG와의 6연전에서 3승 3패, 반타작 승리를 거뒀지만 휴일 더블헤더 2경기를 모두 내주며 8위까지 추락했습니다. 무엇보다 경기 내용면이 아쉽습니다. 7점 차로 앞선 경기를 막판 불펜 투수들의 부진으로 뒤집힌 데다가 휴일 더블헤더 경기에선 에이스 네일과 양현종을 선발로 내고도 싹쓸이 패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펜 투수들이 잦은 볼넷과 집중타를 얻어맞으며 뒷문이 크게 헐거워져서 전체 구단 가운데 불펜 방어율이 최하위권이고 역전패만 12번을 당하는 등 그야말로 필승조가 무너진 모습입니다. 더욱이 선발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던 황동하 선수가 지난주 불의의 교통사고로 시즌 전반기 합류가 어려워지면서 선발 투수진 운영에도 고심이 커졌습니다. 김도영의 합류로 중심 타선 등 타격 전반의 상승세도 기대됐지만 외인 타자 위즈덤이 지난달 24일 이후 20일 가까이 홈런 손맛을 보지 못하면서 전체적인 타선 무게감도 크게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제 시즌 중반으로 향해 가는데도 17승 21패로 8위까지 떨어진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주 롯데 두산과의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가 학동 참사의 사고 수습 비용 일부를 사업자 HDC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기부금 형태로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사는 남은 구상금 1억 8천만 원이 기존 지급 항목과 중복되는 등 배임의 소지가 있어 기부금 대체를 시와 협의했고 동구도 같은 방법을 생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법률을 검토하니 구상권 소속에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기부 형태는 안 된다는 유가족의 비판과 도덕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1980년 5월 당시 시민군으로 계엄군에 맞섰던 60대 김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9일 밤 10시 45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빌라에서 5.18 유공자인 61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5.18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으며 양기남 5.18 민중항쟁 기독 타격대 동지회장은 고인은 평생의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5.18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올봄 기온이 뚝 떨어지며 광양 매화축제는 꽃없는 축제가 됐었죠. 그런데 꽃뿐 아니라 매실도 늦게 피는 데다 생산량도 크게 줄어 농가의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백운산 아래 자리한 매실 농장.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달려야 할 매실 열매가 좀채 보이지 않습니다. 드문드문 몇 알씩 붙은 게 전부입니다. 25년 넘게 매실을 재배한 농부는 몇 년 새 이런 현상이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봄이 돼도 눈이 내리는 이상저온과 강한 바람 탓입니다. 예년 작년에 비해서 그 기상이 올해 참 안 좋아요. 그래서 밤에 온도가 많이 떨어지고 강풍으로 인해서 그 개화기에 눈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이 농장에서는 매년 30톤가량 매실을 생산했는데 올해는 15톤에서 20톤 정도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농장도 편차는 있지만 사정은 비슷합니다. 평지보단 이렇게 산에서 자라는 매실 열매 생육이 좀 더 부진한 상태입니다. 올해 수확 시기는 다음 달 초로 평년보다 최대 열흘가량 늦춰질 전망입니다. 지난 2022년 7,300톤에 달했던 광양 매실 생산량은 다음해 5,600여 톤으로 급감했고 지난해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생산량 감소와 인건비 증가 등
지역 매실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자 광양시도 분주합니다. 다가오는 수확철 일손 돕기부터 나섭니다. 농가분들 매실 수확량이 좀 적긴 하겠지만 저희 시나 자원봉사 단체들이 함께 노력해가지고 일손을 조금 덜어드리고 농가 소득에 증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매실 최대 주산지 광양. 이상 기온이 추세로 자리 잡은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신안군이 세계적인 환경 시상식에서 친환경 정책으로 또 한 번 주목받았습니다. 주민과 에너지 수익을 나누는 햇빛 연금이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뉴질랜드에서 열린 그린월드 어워즈에서 금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섬 신안군이 세계 4대 환경상 중의 하나인 그린월드 어워즈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신안군은 그린 에너지 부문 금상을 수상하며 국제 무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환경 분야의 오스카로 불리는 이 상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 성과가 뛰어난 전 세계 정부, 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수여됩니다. 신안군은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같은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정책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해만 해도 16,000여 명의 주민이 햇빛연금으로 125억 원가량의 수익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신안군 전체 인구의 약 40%에 달합니다. 이번 수상은 신안군의 친환경 에너지 공유 정책이 지역 주도의 전환의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성과입니다. 신안군은 지난해에도 UN 환경교획이 공인한 리브컴 어워즈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연이은 수상은 단순한 친환경 사업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탄소 없는 섬, 풍요로운 신안을 만들어가는 길에 뜨거운 열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군은 앞으로도 에너지 자립형 지역 모델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적 지속 가능 도시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사단법인 지역방송협의회가 지역방송의 생존을 차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미디어 구조와 재정 악화로 지역방송의 공공성과 역할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지역방송 지원 재원 안정화, 또 콘텐츠 제작과 인력 지원, 방통위 지역방송 전담부서 격상, 공영방송 이사진 지역대표 참여 보장 등이 제시됐습니다. 이번 경북 산불로 인한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정도로 피해 규모도 심각하다 보니 성금 자체가 넉넉지 않은 상황입니다. 산불 구호 성금 지금까지 얼마나 모였고 실제 지급되기까지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 안동 문화방송 김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 경북 경남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성금 총액은 약 1,680억 원. 역대 재난 구호 성금 모금액 중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일부를 활용해 인명주택 피해가 확정된 이재민에게 가구당 300만 원의 1차 긴급 생계비를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성금은 행정안전부와 모금기관, 그리고 지자체가 모인 기부금 협의회를 통해 지급 기준과 항목 등 배분 계획이 결정돼야 지급될 예정인데 실제 지급까지 최소 넉 달은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까지 기부금 협의회는 3차례 진행됐는데 개인별 산불 피해를 확정하고 시군별 지원 항목을 조율하려면 상당 시일이 걸린다는 설명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실제 지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도에서는 시군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피해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성금 배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년 전 발생한 울진 삼척 산불 당시는 어땠을까?
전체 피해액의 40%에 달하는 성금 827억 원이 모였습니다. 당시 주택 피해를 입은 울진 지역 이재민에게 약 271억 원이 지급됐고 송이 농가와 소상공인, 농기계, 시설물 피해 등 여러 방면으로도 지원됐는데 약 1년에 걸쳐 성금이 집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북 산불은 전체 피해액만 해도 1조 505억 원으로 울진 삼척 산불의 5배가 넘는 데다 인명피해가 심각합니다. 역대급 성금이 모였지만 개별 피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돌아가기엔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자체와 각 모금기관은 성금 모금을 추가로 진행하고 적극적인 기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산불 피해 시군별 지정 기부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계좌로 입금되는 기부금 전액이 기부자가 지정한 각 시군에 전달됩니다. 해당 계좌에 기부를 하시면 저희가 100% 모두 다 해당 지역에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도 사실은 좀 많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웃들의 따뜻한 기부와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지난 3월 창원 NC파크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이후 처음으로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야구장 정상화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MBC 경남 부정석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외벽 구조물 덧창이 떨어져 야구팬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창원 NC파크. 시설 관리를 맡고 있는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이 사고 41일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고 원인이 된 외벽 구조물 덧창은 309개 다 떼냈습니다. 창원시는 외벽과 옥상 철골 구조 등 다른 시설 점검도 모두 마쳤고 국토부가 추가로 지적한 부분도 오는 18일까지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동대책반이 평가한 시설 안전 등급은 B등급으로 기능상 큰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도 재개장 여부는 합동대책반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르면 5월 말쯤 재개장하기 위해 NC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원 NC파크가 정상화가 된다면 빠르게 창원 NC파크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경남 도민을 위한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C 측은 그러면서도 창원시의 점검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논의 주체 간 혼선을 빚으면서 개장을 한다는 건지 못한다는 건지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실제로 국토부에서 정밀 안전진단까지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서둘러 개장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창원시는 안전 매뉴얼을 만들고 시민이 참여하는 점검단도 운영하는 동시에 정밀 안전진단도 예비비를 투입해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광주시가 임산부 가정에 농산물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임산부 또는 올해 출산한 가정이며 전남 농산물 5종이 담긴 2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광주 아이키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1000가구를 선정합니다. 광주 지역 학생들이 5.18 민주화 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캐나다 현지에서 45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광주교육청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 지역 고등학생 20여 명이 오는 18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인 학생회와 함께 5.18 기념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또 5.18을 알리는 사진전과 함께 5.18 플래시몹 공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봄볕이 더 뜨거워지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12도 안팎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27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특히 한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도는 수준으로 그야말로 초여름 같은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기온차는 15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남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있습니다.
있습니다. 맑은 하늘 드러난 모습이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 유지하면서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큰 요즘 곳곳에 짙은 안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3도 안팎까지 올라 있습니다. 기온은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24도에서 27도 분포로 매우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일교차 크게 나겠습니다. 영암의 현재 기온 한 자릿수대 머물러 있습니다만 한낮 기온 2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순천의 현재 기온도 7도 안팎으로 비교적 쌀쌀합니다만 한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오늘만큼이나 높은 기온 보이겠지만 목요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때이른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